국내 최대 테마파크 에버랜드가 오는 17일 메타버스에 문을 엽니다. 이를 통해 어트랙션, 물총 싸움 등 실제 에버랜드 콘텐츠를 로블록스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 디지털 자산사업자연합회가 공동 가이드라인을 위해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나간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유통업체의 75%가 향후 2년 내에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 중 매출 5억 달러 이상의 업체의 절반 이상은 현재 암호화폐 결제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555개의 신규 암호화폐가 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지난 1월 1일 16,238개였던 암호화폐 수는 6월 9일 기준으로 19,793개로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불법 도박장의 환전상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일당은 환전 수익 97억 원의 암호화폐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M2E가 등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방식의 M2E인데 이에 위메이드가 새로운 먹거리 투자에 나섰습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6월 13일 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간담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5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함께 만든 자율규약 초안에 대한 보완점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초안에는 암호화폐의 상장과 상장 폐지 기준 통일 방침이 담길 전망입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에버랜드가 오는 17일 로블록스 기반의 에버랜드 메타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어트랙션과 물총 싸움 등 실제 에버랜드 콘텐츠를 로블록스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단순히 맵을 이동하면서 꾸미기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기존의 메타버스와는 달리 에버랜드 콘텐츠가 가진 재미 요소에 이 게임 방식을 포함해 흥미를 더했다는 설명입니다. 에버랜드 메타버스는 에버랜드의 5개 지역 중에 유러피안 어드벤처를 중심으로 10개의 가상체험 콘텐츠를 먼저 선보이고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이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유러피안 어드벤처를 시작으로 이 파크 내 여러 지역으로 메타버스를 확대하고 이 디지털 세계와 연계한 디지로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모습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 디지털 자산사업자연합회가 테라와 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코인마켓 거래소의 공동 가이드라인을 위해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는 프로비트와 코어닥스, 프레타 익스체인지, 보라비트, 비트레이드, BTX, 비트몬, 오아시스 등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KDA는 테라 루나 사태 후에 후속책 대책으로 업권법 성격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제정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해서 이번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5개 원화거래소의 자율규제 공동 대응 방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의 특성에 맞도록 상장 후의 사후 관리와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거래 지원 종료 등 전 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대상으로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통업체의 4분의 3이 향후 2년 내에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가 미국 유통업체 고위 임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 무려 75%가 2년 안에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응답자 중에 85%가 향후 5년 내에 암호화폐 결제가 해당 산업에서 유비쿼터스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들 기업 중에 매출 5억 달러 이상의 업체의 절반 이상이 현재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딜로이트는 지속적인 교육이 규제 당국에서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사업 내 광범위한 도입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서 코인마켓캡에 3,555개의 신규 암호화폐가 등장했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16,238개였던 코인마켓캡 등록 암호화폐 수는 6월 9일 기준으로 19,793개로 증가했는데요. 일평균 약 22개의 신규 암호화폐가 시장에 등장한 셈입니다. 코인마켓캡에 등록되지 않은 코인까지 따지면 그 수는 더욱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기대의 심리만큼은 꺼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조만간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런 기대가 여전하게 남아있다면서 새로 추가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이런 랠리를 노리고 베팅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불법 도박장을 만들어 환전상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도박 공간 개설 방조와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거기에 추징금 1억 1,200만 원까지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이 A씨를 포함한 4명의 일당들은 리니지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이 서버 내에서 도박장을 이용자 대상으로 648억 원을 환전해주고 97억 원의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은 인터넷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공간에서 영리 목적으로 환전상을 했다면서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는 점 비춰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스테픈과 같은 걷거나 뛰는 활동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이 무브 투 언, M2E 프로젝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운 유형의 M2E가 나와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바로 무브가 아닌 뮤직, 즉 음악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에 위메이드가 새로운 먹거리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위메이드는 이 M2E 플랫폼인 케이덴버스에서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케이덴버스는 이 베트남의 게임 기업이자 전 세계 1위 음악 게임 전문 퍼블리셔인 아마노츠에서 스피노프 형태로 개발 중인 M2E 플랫폼인데요.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음악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에 적합한 형태로 바꾼 음악은 이 NFT화가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게임 내에서 사용될 경우에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케이덴버스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플랫폼과 유사하게 M2E 오픈 플랫폼을 표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라 루나 사태와 관련해서 최근 전해진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니은 기억 지읒인데요. 테라 사태 이후에 미국 금융기관들이 디파이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며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바로 낙관적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컨센서스 2022의 블록체인 상위 금융서비스 세션에 라이언 버컨 델라파이낸스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올슨 블록파이 법인 영업 글로벌 총괄, 또 크리스토퍼 메이, 피노아 GmbH 공동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들은 전통금융이 점점 블록체인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라이어버커는 디파이가 현존 금융 시스템을 넘겨받고 있으며 전통 금융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또 속도는 빨라지고 더욱 투명해지고 있다면서 그 핵심에는 토큰화가 있는데 이는 실물 자산을 유동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빗 올슨은 현재 금융이 블록체인으로 이전되는 초기 단계이지만 점점 그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기관 고객을 만났을 때 느낀 점은 탈중앙화와 디파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본 효율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테라 사태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진 것만은 아닌 것 같죠? 다음 초성입니다. 지읒 시읒입니다.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SEC의 소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결국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SEC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토큰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었는데요. 미국 증시와 연동된 합성 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미러 프로토콜의 합법성 등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권도영 대표가 관할권 없음과 또 부적절한 절차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해 11월 뉴욕 법원에서 소환 이행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지난 2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도영 대표는 테라폼랩스가 싱가포르에 등록된 법인이고 자신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SEC가 관할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테라폼레스가 미국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SEC의 테라 수사 결과가 어떻게 결론 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COT입니다. 이렇게 국내외 안팎으로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장본인이죠. 이 사건의 주인공인 권도영 대표가 지난밤 트위터를 통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소통인데요. 권 대표는 곧 언론과 소통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테라폼레스는 테라 2.0과 디패깅 이후 생태계 개발자들의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면서 최근 언론을 통해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확산되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테라폼레스는 테라 2.0 네트워크를 계속 지원하고 구축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라 2.0이 테라폼레스의 주도 체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는 테라 2.0의 신규 루나 에어드랍 취득을 포기했고 모든 결정은 커뮤니티가 내리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라 사태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 끝은 보이지 않지만 하루빨리 잘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추석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저점을 예측해 매수하기보다는 박스권 매매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약세장에서는 바닥을 짚어서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또 저항에서 매도해서 작은 이익을 꾸준하게 실현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